보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로 일상 회복이 추진되면서 학교 현장 정면 등교 교육활동 정상화 시작됐고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직접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2년 지났습니다. 코로나19. 그 교육부 장관으로서 힘드신 점도 많았겠습니다. 온 국민이 다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학교 현장은 또 처음 겪는 일들이라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하루하루 긴장하면서 지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 교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학생, 학부모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정말 헌신적으로 해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고요. 이 코로나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든 측면도 있어서 이제 일상이 회복되는 시기에 2년 이상이 걸렸지만 그 과정이 또 현장의 저력을 확인하고 교육 혁신의 어떤 의지를 확인하는 시기가 되기도 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기회로 만들었다는 게 원격 교육이랄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원격 교육도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고교학점제를 위한 다양한 이제 교육과정 개정이나 원격 수업과 같은 ICT에 기반한 그 프로그램 수업 혁신을 하기 위한 것들을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25년까지 인프라를 구축한다거나 하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원격 수업이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되면서 2년 사이에 앞당겨서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측면이 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자체 조사, 접촉자 자체 조사랄지 학교 내에서 유증상자가 발생이 되면 관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이전하고 똑같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좀 완화됩니까? 좀 이제 차이는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급식실에서 이제 가림막은 계속 유지를 한다든지 수시로 환기를 시킨다든지 이런 이제 아주 최소한의 기본 방역은 유지가 되고요.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이제 확진자가 발생한 학급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었는데 이제 5월부터는 유증상자나 이제 고위험군, 기저질환자 이런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에 이제 자가검사 키트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체 조사, 학교 내 자율 조사를 좀 축소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굉장히 학교 현장의 방역의 부담들을 많이 지고 계셨는데 이제는 그런 부담들을 좀 덜고 같은 반에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일명 이제 코로나 학번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중고등학생들도 학습 능력이 조금 저하됐다 또는 공부했던 양이 조금 지난 2년 동안 그 같은 연령에 비해서는 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좀 떨어졌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 연구가 있으면은 뭔가 좀 회복시키기 위한 다른 조치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년, 21년 이제 2년 동안에 이제 매년 해마다 하고 있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는데요. 20년도 코로나 1년차의 평가가 이제 21년도에 나왔는데 기초학력의 저하가 확인이 되었고 중간층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좀 저하가 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여름 7월 이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 교육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들, 교육 회복 지원 방안들을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기초학력이나 이제 부진한 과목에 대한 교과 보충을 하기 위한 교과 보충 프로그램이나 또 심리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그 사회성 저하나
불안감, 우울감 이런 것들이 이제 예년보다는 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마음 건강 회복 프로그램들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학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전문대 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이제 졸업을 맞게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대학의 혁신 지원 사업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년을 통째로 잃어버린 거네요. 전문대 같은 경우는 그렇죠. 2년제니까 전문대 학생들은 대면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이제 실습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기회들을 온전하게 갖지 못하면서 졸업을 하게 돼서 작년에도 이제 저희가 추경 편성 때 이 전문대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예산 지원을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좀 지속될 수 있도록 전문대 또 그냥 일반 대학에도 같이 이제 계속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 정책이라는 게 뭐 백년지 대계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서잖아요. 네네. 5월 10일부터. 그러면 근데 이제 교육부는 2018년 대입 개편안을 했고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하고 또 이제 정시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정시 확대는 조금 다릅니까? 예, 저희가 이제 정시 확대를 2018년도에 수도권의 16개 대학의 40%까지 정시 확대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지금 거의 다 이루어졌고요. 더 이상 정시를 확대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더 이상 정시 확대를 하는 방향은 아니다? 예. 저희가 발표했었던 정시 확대는 수도권의 16개 대학, 그러니까 학종으로 거의 70%의 신입생을 뽑는 그래서 너무 학종의 쏠림 현상이 높았던 16개 대학에 대한 정시와 수시 요 비율을 이제 균형감 있게 좀 맞추자라는 취지에서 40%로 정시를 확대를 했던 거고요. 앞으로 계속 그것을 정시를 확대해서 늘려나가겠다는 방향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고교 체제를 저희가 개편하면서 자사고, 외고 같은 특목고를 이제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25년이고 또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시기가 이제 25년인데요. 이미 고교 학점제는 이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는 이미 이제 시작을 해서 거의 이제 완료되는 단계이고 일반 고등학교의 80% 이상의 학교가 이제 시범 운영 학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고 등의 이제 특목고가 교육 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미 모든 일반 고등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다양하게 아이들이 스스로의 진로를 설계하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방향에서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고 25년이면 이게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 고교 학점제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저는 이제 고등학교 교육의 교육 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으로서 고교 체제 개편에 저는 큰 방향에서는 다시 자사고나 특목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는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지 않나. 현장은 이미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은 일반 고등학교가 특수 목적 고등학교처럼 점점 고교 학점제를 실시하면서 본인들의 개인 어떤 취향에 따라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고교 학점제거든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도 그렇고 정시 확대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시 확대는 뭐 이제 말씀은 하셨는데 이 정시를 몇 %로 확대한다든가 정시 수시 비율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5년 이후에 이제 28년도부터 그 학생들이 28학년도부터 대입제도에 이 달라진 교육 과정을 반영한 평가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입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달라진 교육 과정을 정확하게 잘 반영해서 평가할 수 있는 대입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해 출범되는 국가교육위원회 그리고 이제 시도교육감 협의회 또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28년도부터 적용될 새로운 대입 제도에 대한 연구와 논의들을 하고 있고
아마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다시 출범을 하면 7월부터는 그런 논의들이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정시 수시의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대입 제도를 어떻게 정말 아이들의 이 교육 과정을 정확하게 잘 반영하면서 평가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이게 좀 저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시 수시의 비율이 문제가 아니다. 자사고 특목고 관련해서도 인수위 쪽, 그다음에 그 새 정부 쪽의 앞으로의 방침 공약 뭐 이런 것과 좀 대립되는 것 같기도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자사고 특목고가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사고 특목고의 본래의 취지가 이미 일반 고등학교 전체로 확대되고 있고, 자사고 특목고의 교육과정도 일반고로 전환을 해도 그대로 유지하고 하게 됩니다. 할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바뀌는 건데요. 자사고나 특목고, 그러니까 먼저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선발권을 학교가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동일하게 이 다른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이제 지역에서 저희가 그 학교 이제 아이들이 사는 지역 학군으로 이제 배치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학생을 선발하는 그 학교가 학생을 먼저 선발하는 이것만 바뀌는 거고, 교육과정 운영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서 이 아이들의 이제 또 관심이나 그런 어떤 학습 역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역량을 최대한 맞춤식 지원을 할 수 있는 개별화 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고교학점제의 취지이고, 그렇게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와 현장의 이런 변화와 성과, 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해야 되는 여러 가지 또 보완 대책들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논의하다 보면 일부 있는 자사고 특목고를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는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판단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교육정책은 일관성과 또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충분히 현장을 고려하고 또 미래 교육에 대한 그런 비전 속에서 저는 논의가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의 그런 점을 바라시는 거군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실외에서 지금 마스크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방역체계가 전환돼서. 네네. 그러면 학교에서 야외 체육 수업이나 체험학습 이런 데 또 안 써도 되는 거죠? 예, 오늘부터는 이제 야외, 그러니까 체육 수업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 한 3주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23일부터는 수학여행이나 야외 체험 활동을 갈 때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